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데까지 해봤죠? 그죠?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 최대 공약수의 활용, 일정한 양 나누어 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을 한번 볼 거야. 그리고 우리 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문구들이 뭐가 있냐면, 가능한 많은, 뭐 최대한, 그 다음에 나누어 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에 대한 문제야. 그냥 최대라는 것은 가능한 많이 나눠준다는 뜻이 최대한 많이 나눠준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일단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예상하게 보면 되고, 또한 공약수라는 말 자체가 나누어 준다는 소리야, 아니면은 계속 더해간다는 소리야. 나누어 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공약수라는 말, 나누어 준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보이면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사과 18개와 사과 18개와 귤 24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자, 가능한 많은은 최대라는 뜻이고, 나누어 준다는 뜻은 약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를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설명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거야. 18은 얼마냐면 3, 9, 2, 18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여러분들은 해봐야 돼요. 어떻게? 18을 이렇게 나눠 보든지, 아니면 2 곱하기 9, 3 곱하기 3 이렇게 해보든지. 알겠죠? 이해되죠? 선생님 지금 조금 빨리 해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돼. 18은 2 곱하기 9, 9는 다시 소수가 아니니까 3 곱하기 3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설명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24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24는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83, 24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할 텐데, 처음이니까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6, 다시 2 곱하기 3. 더 이상 안 되죠, 이제?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 자, 얘와 얘를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거야. 남김없이 나눠주면 그 학생 수는 얘를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는 수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도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남기는 게 없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학생 수는 18과 24의 무슨 수?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공약수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약수는 되게 많아. 2명한테 줄 수도 있어. 학생 수 2명한테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과 9개, 귤 12개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학생 수 3명한테 다 나눠줄 수 있어. 사과 6개, 귤 8개 나눠줄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능한 많은 학생 수에게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면 가능한 많은, 최대한 많은 학생 수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가장 어떤 거 구하라는 소리야? 큰 거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공통인 건 2와 3이 있고, 그죠? 공통인 건 2와 3이 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지수가 높은 거 온다고 낮은 거 온다고? 낮은 거 온다고. 그러니까 2이고 2의 세제곱 있으니까 2가 그대로 올 테고, 3의 제곱이고 3이 있으니까 3이 그대로 올 거야. 최대 공약수는 얼마네? 6이네. 그래서 얘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6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학생 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몇 개씩 돌아가는지도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는 문제 마지막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과 몇 개씩? 사과는 3개. 그렇죠? 그 귤은 몇 개? 4개씩 나누어 줄 수 있다. 몇 명의 학생에게? 6명의 학생에게. 설명이 되나요? 됐어요?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자.
사과 60개. 자, 사과 60개. 사과 60개. 그리고 복숭아 30개, 배 45개. 복숭아 30개, 배 45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줘. 최대 몇 명의 학생이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자, 나누어준다니까 당연히 공약수에 관한 문제겠죠. 3개를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만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 인혁아 알겠니? 이해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 해봐야겠네. 60은 자 60은 2 곱하기 30. 자, 30은 다시 2 곱하기 15. 15는 다시 3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고 30은 자 30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2 곱하기 15 30 다시 3 곱하기 5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다음에 45는 45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게 나눠준 단위가 3이죠. 얘는 짝수였으니까 2로 나눴지만 자 3이야. 3 곱하기 3, 1은 3, 3, 5, 15 다시 3 곱하기 5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건 뭐야?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되겠다. 자, 소인수분해는 다 했어요 이제. 자, 최대공약수 마찬가지로 구해봐야 돼. 근데 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2가 없어. 그쵸? 그럼 2는 사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3 있어요. 3은 사용할 수 있네. 5도 있네. 5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5. 근데 가장 지수가 낮은 거야. 그래서 3의 제곱 3이니까 3의 1제곱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5니까 5 그대로 오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돼요? 15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3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 3명한테 20개, 10개, 15개 나눠줄 수 있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 5로도 가능하죠. 5명한테도 12개, 6개, 9개 나눠줄 수 있죠. 공약수는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최대로 몇 명한테까지 나눠줄 수 있냐? 그러면 15명까지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가져갔으면 15명한테 하면 몇 개? 4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설명이 됐나요? 이게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예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고 또는 문제를 해석해 보면서 나누어주는 문제구나. 그러면 공약수야. 그죠? 공약수. 근데 공약수는 거의 최대를 물어보겠지. 그래서 가능한 많은 뭐 최대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면 문제 거의 반절이 끝나. 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의 활용 두 번째. 자, 이거는 조금 나누어주는 거 이거는 조금 쉬운데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이 조금 어려워요. 자, 직사각형과 직육면체를 채우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유형을 한번 보면 자, 여긴 72cm야. 여기는 그리고 90cm인가? 90cm야. 자, 이런 직사각형을 어떤 정사각형들로 다 똑같은 정사각형들로 여기 최대한 많이 나눠볼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다 채우려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채우고 그만큼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완벽하게 채우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얘를 남김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해돼요? 지금 여기 71을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로 나누었고 나머지가 없어.
즉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위녀가 이해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엔 얘도 완벽하게 채우려면 이렇게 채워지겠지. 채워지다 보면 남는 부분이 존재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만큼은 여기도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정사각형이 또 한 변은 마찬가지로 90을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칸을 나눌 거야. 근데 남는 게 있어 없어? 유선아 없지. 그 말은 90cm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한 거야. 똑같이 나눠준 거야.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우리가 x라고 잡으면 아직은 x를 안 배웠죠? 정사각형 한 변이 얼마인지 몰라. 이 네모라고 잡으면 이 네모라는 숫자는 72를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지. 그럼 72에 뭐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뭐죠? 약수. 그죠? 맞다. 약수.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은 90을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90의 약수. 그러면 이 수는 72의 약수도 되고 90의 약수도 되네. 그럼 72와 90의 무슨 수? 공약수. 72와 90의 공약수야. 자, 그러면 별다른 문제에서 표현이 없으면 그 72와 90의 공약수 중에 하나 구하면 돼.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가능한 큰 또는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되게끔 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보통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가능한 큰, 뭐 최대한 큰 정사각형, 가장 큰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다 뭐 최대를 표현하는 말이잖아. 그치?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그 다음부터 아까 했던 문제와 똑같아. 72와 90을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뒤에 나온 최소 공배수 문제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90%야. 아까 반절에 문제 또 올라왔네. 그죠? 근데 문제를 보면 얘가 나누는 건지 그럼 나누려면 일단 이 값이 정해져 있어 버려야 되겠지. 한 값이 정해져 버려 있어서 요거를 잘게 나누는 문제로 나누는 게 공약수 문제고, 비슷한데 뭐 이때는 여기가 주어지고 뭐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할 때는 요 길이가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공배수 문제 하면서 설명할 텐데 그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수학에서 우리 선생님이 딱 보면 이거 뭐에 관한 문제인데? 라고 딱 알아주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뭐라 그래요? 직관력이라고 해요. 직관. 바로 딱 봤을 때 한자잖아요. 그지? 바로 딱 봤을 때 알아주는 능력. 그걸 직관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감하고 좀 비슷할까? 근데 감하고 좀 달라. 이 직관력은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본인의 실력에서 나는 거야.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직관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학의 영역 중에 하나야. 선생님 그냥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에 관한 문제다 알고 바로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직관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직관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유형이 너무 뻔해서 사실 한 10문제 정도씩만 풀어보고 꼼꼼하게 그것만 다시 보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관한 문제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직사각형 채우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직육면체 채워보기. 직육면체. 직사각형과 직육면체의 차이는 알죠? 몰라? 자, 직사각형이랑 직육면체의 차이 얘기해볼래? 직육면체는 입체적으로 어. 평면? 그렇죠. 직사각형은 평면도이고 직육면체는 입체예요. 그죠? 입체. 자, 여러분들이 입체 도형하고 평면도형하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지? 자,
직육면체를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비스듬하게 내려보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 겨냥도라고 해요. 겨냥도. 그죠? 겨냥도. 자, 이런 겨냥도가 있는데 여기가 42cm야. 여기가 18cm고 여기가 24cm네요. 여기가 18cm고 여기가 24cm야. 자, 이런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육면체가 하나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가 들어가겠죠? 자, 정육면체는 특징이 뭐야? 정육면체 특징. 길이가 모두 모든 목소리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사각형이어야 돼. 한 면이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그죠? 정사각형이어야 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나 높이나 모두 같아야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를 계속 가면 이 42cm에 꽉 차야 돼, 안 차야 돼요? 꽉 차야 돼요. 그죠? 꽉 채울 거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이 높이도 여기가 18cm라 그랬는데 이렇게 똑같이 쌓다 보면 이렇게 쌓다 보면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쌓이겠지만 자, 높이도 마찬가지로 18cm를 정확하게 꽉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돼요. 그 말은 높이가 18cm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증유면 이렇게 또 쌓아갈 거 아니야. 이쪽에도 선생님이 좀 입체지만 평면을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세로도 결국 몇 cm를 24cm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죠. 요거 설명 이해돼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네모는 이 한 변의 길이 네모라고 하면 네모는 뭐도 42도 그죠? 그리고 24도 그리고 18cm도 나눠 떨어지고 얘네들의 뭐 해야 돼요? 공약수여야 돼. 그렇죠? 이해돼요, 유선이?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최대한 커져야 된대. 그럼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설명 이해되나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걸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최소 공배수가 된 경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됐냐? 반대야.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요 길이들이 주어지고 얘네들 여러 번 가고 또 여러 번 쌓고 여러 번 쌓아서 똑같은 모양의 정육면체를 만들어라 라고 나와서 요 길이들이 반대로 주어지지 않아. 그때는 최소 공배수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으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선생님 여기서 요령을 가르쳐주면 이때는 여기가 정육면체가 되고 다시 채울 때는 여기가 직육면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때는 여기 길이가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여기 길이가 같고 얘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막 공식으로 가르쳐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가르쳐주면 결정적인 순간에 까먹을 수 있어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문제를 이런 문제 한 10개 정도만 풀어보면 이거 구분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 문제를 풀러가지고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나아.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활용 세 번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구하기. 자, 어떤 자연수로 자, 어떤 자연수로 10을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남냐면 나머지가 2가 남고 마찬가지로 이 어떤 자연수 이걸로 12를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올까? 12를 나누면
1이 부족하대. 이번에 1이 부족해. 남는 게 아니라 1이 부족해. 무슨 말이야? 나눠 떨어지기에는 1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걸로 얘를 나눌 거야. 어떤 자연수를 모르가 우리가 네모라고 잡을게. 그러면 네모를 10을 이 네모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 나와? 2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11을 이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기에는 뭐가 부족해? 1이 부족.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겠다.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여기서 2를 빼버리면 이 어떤 수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요? 10에서 2를 빼버리면 남는 거를 빼버리면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죠. 남으니까 그만큼만 남은 만큼만 줄 빼놔버리면 나머지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나누어 떨어질 수가 되겠지. 즉 얼마가? 8은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맞죠? 설명 이해돼요? 11은 나누어 떨어지기엔 1이 부족해. 11만 가지고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은 하나를 채워주면 얼마는? 11에다가 2를 더해주면 즉 12는 이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 이해돼요? 즉 그럼 어떤 자연수라는 건 8과 뭐에? 12의 무슨 수? 공약수예요. 공약수.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뭐 1도 있고 2도 있고 뭐 4도 있고 12도 있고 10이 안 되겠구나. 4까지. 그지? 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랬으니까 얘와 얘 뭘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자연수로 10을 나누면 2가 남아. 근데 어떤 자연수로 11을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에는 1만큼이 부족해. 1이 부족해. 그러면 이 남는 것만큼을 빼줘버린 8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1은 1이 부족해. 그럼 2를 채워주는, 즉 12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면 어떤 자연수는 8과 12의 약수란 뜻이고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공약수란 뜻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4? 4겠죠. 4. 설명 이해되나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자연수로 35를 나누면 3이 남고 84를 나누면 4가 남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했더니 3이 남아버려. 그러면 3을 어떻게 해버리면? 빼버리면 즉 얼마가? 32는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즉 어떤 자연수는 32의 약수야. 맞죠? 자, 두 번째 84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했더니 나누고 하니까 4가 남아. 즉 84에서 4를 어떻게 해버리면? 빼버리면 즉 80은 마찬가지로 얘의 배수고 얘는 80의 약수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즉 어떤 자연수는 32도 나눠 떨어지게 하고 80도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야. 얘네 둘의 공약수. 그죠? 공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 뭐 두 개 있을 때는 소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주관식이나 꼭 굳이 뭐 풀이과정을 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시오라는 표현이 없으면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용 이용하면 돼. 48에 32 이렇게 428, 4550. 선생님 2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인수분해 안 할 거니까. 네? 굳이 소인수분해 하려고 했으면 2로 해야 되겠죠? 2 곱하기 6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오나? 16, 4 곱하기 4에서 16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답을 빨리 구해볼 수 있겠죠. 설명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전 시간까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 시간이 좀 달라야 되겠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출발 계속 똑같이 가겠지. 예를 들어 A라는 버스가 있고 B라는 버스가 있다고 치자. 고속버스라고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A라는 고속버스는 6분에 한 번, 아주 간단하게 하면 6분에 한 번씩 출발을 해. 응? 그리고 B라는 고속버스는 10분으로 할까요? 자, 10분에 한 번씩 출발한다고 치자. 이 버스가 아침 7시에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7시 6분에 출발했어. 7시에 출발했어. 7시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 7시 몇 분에? 자, 얘는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7시 6분. 그 다음에는 7시 12분. 그럼 7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8분, 24분, 30분, 36분 이렇게 가겠죠? 설명이 되죠? 자, 얘는 7시에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7시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이렇게 갈 거야. 자, 처음으로 7시에 둘이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건 몇 분이야? 겹치는 시간이 30분이죠. 설명이 이해됐나요? 그럼 보세요. 얘는 6분씩 계속 더해가. 그러면 0, 6, 12, 18, 24, 30, 36 뭐의 배수? 6의 배수죠. 6의 배수 아니야? 6의 배수죠. 얘는 10, 20, 30, 40, 50 10의 배수죠. 그런데 이 배수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배수 무슨 배수? 공배수. 그래서 A라는 버스와 B라는 버스가 다시 만나는 동시에 만난다기보다는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이 둘의 무슨 배수? 공배수일 때야. 맞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다시 출발하려면 뭐 구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 이거 외에도 뒤에 가면 더 30다음에 60, 90, 120분 이런 마다 하면 계속 만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작은 걸 구하라 그럴 거예요. 가장 빨리 다시 만나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어렵나요? 처음으로 바로 다음이니까 바로 처음이죠. 가장 빨리. 설명이 됐죠? 그다지 어렵지 않지.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할 때 이거 너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구할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정사각형 만들기와 정육면체 만들기 문제야.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 만들기 문제와 정육면체 만들기 문제. 가로의 길이가 10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이런 색종이를 변과 변이 만나게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여가겠지. 이런 식으로 붙여가겠지. 쭉쭉쭉, 그지? 그래서 어떤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소리야. 설명 이해돼요? 얘를 계속 붙여가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이해되죠? 아까하고는 다르지. 아까는 얘네 길이가 주어지지 않고 여기 길이가 주어졌었지. 그치? 그럼 봐.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세로의 길이는 뭐가 더해져 가서 만들어? 8이 더해져 가서 만들어요. 그럼 이 길이는 8의 배수여야 되겠죠. 이해돼요? 자, 가로의 길이는 10cm야.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더해져 가서 만들 거야? 10cm가 계속 더해져 가서 만들 거야. 그럼 얘는 뭐의 배수? 이 길이는 뭐의 배수여야 될까? 10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요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의 배수와 뭐의 배수가 똑같아질 때야. 맞죠? 왜냐면 8의 배수로 만든 길이와 10의 배수로 만든 길이가 같아야 돼.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8의 배수 이면서 10의 배수여야 돼. 자, 다시 잘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둘 다 같은 길인데 그건 둘 다 이 길이는 8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의 배수여야 돼. 8과 10의 공배수여야 돼요. 8과 10의 공배수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밖에 구할 수 없겠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둘의 뭐 구하라? 최소 공배수 구하면 40이 되겠죠. 그죠? 뭐 해보면 40이잖아. 그죠? 8 곱해가지고 나오는 가장 가까운 11에서 40이니까 40, 80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설명 이해됐나요? 두 번째.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정육면체 만들기. 정육면체를 만들 거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달라야 될까?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른 가로 세로 높이가 다른 이런 직육면체를 모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길이가 8cm라고 하고 이렇게 안 나올까? 그냥 이렇게 할까? 여기를 12cm, 여기를 9cm, 여기를 6cm라고 할게. 그러면 얘를 계속 쌓아서 만들 테니까 이렇게 쌓아서 만들 테니까 쭉 이런 식으로 쌓아서 만들어진 높이와 얘를 옆으로 계속 어차피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9cm가 계속 가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가로와 6cm가 계속 더해져서 가는 뭐와? 높이와 그 다음에 여기 12cm가 계속 더해서 가는 무슨 세로가 같은 길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는 뭐예요? 주사위죠. 우리 주사위 모양. 주사위 모양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6을 쭉 쌓아서 만든 길이와 9를 쭉 쌓아서 만든 길이와 11을 쭉 쌓아서 만든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9로 나누어 떨어지는 9의 뭐여야 돼요? 배수.